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일성소 정성입니다. 체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또 익으면 열매가 빨갛게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과일 중에 기공자라고 할 수 있죠. 체리만큼 효능이 뛰어난 과일도 흔치 않을 겁니다. 체리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방지하면서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와 함께 기억력을 높여주고 불면증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과일이죠. 체리나무는 복숭아나 자두, 매실, 살구나무와 같이 핵과류에 속하는데요. 핵과류답게 속성수가 돼서 엄청 빨리 자랍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병충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또 6월경에 수확을 일찍 하기 때문에 관리 노력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땅에 심어만 놔도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체리나무는 일반적으로 키우기 까탈스러운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다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그지없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체리나무가 죽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체리나무가 죽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땅이 너무 과습해서 죽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건조해서 죽는 경우, 궤양병이나 수지병으로 죽는 경우, 뿌리역병으로 고사하는 경우,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체리나무가 죽게 되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과습으로 인해서 체리나무가 고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과습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리나무는 원래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증발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비가 와서 뿌리에서 흡수하는 수분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수분의 흡수량과 배출량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6, 7월 장마 후에 체리나무가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습으로 인해서 체리나무가 죽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마시 땅에 빗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어서 고사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원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문 과원에서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고 유공간을 묻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줍니다. 하지만 텃밭에 체리나무를 몇 그루 키우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심을 때 두둑을 높게 만들어 심는 겁니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심으면 장마가 져도 뿌리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의 농과 같이 평평한 땅에 심기보다는 약간 경사가 진 곳에 체리나무를 심으면 배수 문제로 나무가 죽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평평한 논에 체리나무를 심을 때는 장마가 질 때 땅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수로 확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흙에 심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체리나무는 물빠짐이 좋은 모래가 섞여 있는 마사토나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반대로 점토질 토양이나 황토는 물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습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토질 토양에 체리나무를 심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심어야 할 경우에는 모래와 나뭇잎이나 풀 등 유기물질을 혼합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점토질 토양에 체리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잎에 반점이 생기면서 족이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반병이나 전무리병에 걸리면 잎이 쉽게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지만 배수 불량 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습과 반대로
너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도 체리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6, 7월 장마철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비가 자주 오지 않은 봄철과 가을철 그리고 겨울철에도 적절한 물주기를 통해서 너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균성 궤양병에 걸려도 체리나무가 고사하기 쉬운데요. 먼저 궤양병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궤양병에 걸리면은 주간이나 주지가 정상적인 나무와 달리 어둡고 함몰된 궤양이나 갈색이나 검정색 돌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궤양에 걸리면은 호박색의 끈적한 수지가 발생을 하고 위에 있는 가지나 줄기가 말라 죽고 잎이 처지면서 잎 색깔도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궤양병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염되는데 전염은 주로 봄철 냉해, 겨울철 동해, 전정 부위, 곤충에 피해를 입었거나 잎이 떨어진 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궤양병에 걸리면은 식재 후 2년 이내의 유목의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데 반해서 8년이 넘은 성목의 경우 쉽게 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궤양병은 절단 전정한 부위를 통해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린 날을 피해서 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정 부위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지만은 겨울철에는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정 후 도포제를 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궤양병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궤양병이 발생한 부위로부터 25cm 정도 아래 부분에서 절단을 해주는 겁니다. 병인군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무 하단의 주간 부위에 궤양병이 발생을 하면은 피해 부위를 칼로 깎아내고 적용약제를 진하게 타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의 줄기나 가지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수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액이 흘러나오는 점은 궤양병과도 비슷하지만은 궤양병은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은 수지병은 나무의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지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토양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과습 상태에 놓이게 될 때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너무 건조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나방, 유충과 같은 벌레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지병 증상을 보일 때는 먼저 진액이 나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을 칼 등을 이용해서 깨끗이 깎아내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100배 정도 진하게 타서 깎아낸 부위에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살균제로는 무름탄, 유망주, 한우물 등과 같은 발리다 마이신 계열이 있고 살충제로는 유리나방을 잡는 약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나무 수세를 억제할 수 있도록 농약 살포시마다 인산가리를 혼합해서 연면 시비해주면 이러한 수지병 증상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에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살포해주면 수지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염화가리의 경우 노지 재배 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하우스 재배 시에는 염류 집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수지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와 영양 관리를 잘 해주고 적절한 물주기와 함께 병충해 방지도 적절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체리나무 뿌리에 뿌리 혹이 생기는 뿌리 혹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뿌리 혹병은 토양 내에 있는 뿌리 혹병 균체에 감염되어서 암덩어리 같은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뿌리가 지표 가까이 나와 있는 경우 뿌리 혹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는데요.
뿌리 혹병에 걸리면은 나무의 발육 상태가 아주 부실하게 되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합니다. 뿌리 혹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무 상태가 안 좋아도 그대로 가져가거나 파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뿌리 혹을 제거하고 도포제나 석회 유황합체를 발라줍니다. 뿌리 혹병은 대목에 따라서 발병하는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콜트 대목을 쓰는 경우 뿌리 혹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가급적 콜트 대목을 사용한 묘목은 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콜트 대목을 쓰는 경우 뿌리 혹병은 해가 갈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렙 대목은 뿌리 혹병에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리나무가 죽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죽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되게 해주고요. 또 적당한 비배 관리와 물 관리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잘 해준다면 나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